아이 어색해요. 예,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기 뭐냐, 외국인 신분으로 용접학과를 졸업을 하고 지금은 전임엔 비프레셔 용접사로 알버타에 와 있습니다. 저랑 친분은 그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9년 전에 이제 9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이제 동생이죠. 이제 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전임엔 용접사가 돼서 이제 같이 만나게끔 됐어요. 알버타에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캐나다에서 용접하고 있는 김봉수라고 합니다. 경력은 한 4년밖에 안 됐습니다. 학교는 2년제 졸업했고요. 어디에 있는 무슨 학교 졸업했지? 코널에 온타리오의 콘월에 세인트 로렌스라고 있어요. 거기 나왔어요. 세인트 로렌스? 예. 일단 중요한 2년? 예, 2년 과정이었어요. 2년에 2년 동안 얼만큼 학교를 다니죠? 보통 이제 학기 시작이 9월 달에 시작해서 12월 중순에 끝나고 그렇게 하고 겨울 방학하고 1월 초에 이제 다시 학기 시작해서 4월 중순 말쯤 그때쯤 끝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방학하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부터. 그럼 거의 대학 다니는 거랑 한국에서 대학 다니는 거랑 좀 스케줄이 약간 좀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한국은 이제 학기 시작이 보통 겨울에 이제 2월 달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봄에 시작하는데 봄에 시작하죠. 그쪽에서는 이제 가을에 시작을 여기 한다. 캐나다에서는 가을에 이제 학기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예,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일 끝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어두운 편이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회사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좀 시간을 좀 내고 싶었는데, 인터뷰를 조금 하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아, 괜찮아요. 인터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지금 음식을 좀 차려놨어요. 이제 술자리를 하려고 만났는데 좀 이렇게 기회 삼아서 인터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학비죠. 학비요. 예. 학비가 정확히 액수는 기억 안 나는데 한 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해서 한 13만 불 정도 냈던 것 같아요. 13만 불? 13만 불? 예, 그러면은 이제 한 1,300만 원 안 되죠? 한 1,200만 원 좀 넘으려나? 근데 이제 이게 학교마다 다른 것 같아요. 가시려는 학교 웹사이트 들어가면 그 코스 선택하셔서 이제 디테일을 보시면 거기 학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현지 영주권자랑 캐나다인한테는 이제 그게 싸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한테는 더 비싸죠. 한 3, 4배 정도 비쌀 거예요. 참고로 좀 먹어라. 참고로 이제 제가 나온 학교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이 친구는 2년 동안 학교를 다닌 거예요. 2년 동안 학교를 다닌 거고, 이제 한 학기 끝나고 또 이제 방학하고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프렌티스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프렌티스는 보통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8주씩 3번 다녔습니다. 8주씩 3번을 다녔고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이제 일하는 시간은 4,500시간 정도를 채우면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제 학비는 8주에 한 1,000불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1,000불에서 한 1,200불 정도 뭐 책값이랑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한 그 정도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2년 동안 중간에 일을 했나요? 예, 겨울방학은 짧아서 일을 하기가 힘들고, 여름방학이 길거든요. 이제 4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살던 동네에 있는 웰딩숍에서 일을 했죠. 보통 웰딩 샵에서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게 이제 왜냐면 제가 나온 학교 동네는 그게 이렇게 작은 도시라서 용접하는 데가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가지고 일을 못 구하는 애들도 있었죠. 온타리오에 있는 코Ν월. 예. 일을 못 구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캐네디언이었어요? 아니면 인터내셔널? 저밖에 없었어요, 인터내셔널은. 인터내셔널은. 예. 근데- 한 명 더 있었구나, 독일에. 근데 걔는 1년 하고 들어갔죠, 다시. 그냥 포기하고. 예. 왜 포기하고? 국제학생으로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저가 있었던 데 같은 경우는 또 본교가 아니고 캠퍼스였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국제학생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지 모르겠는데 국제학생으로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점. 그렇죠. 그러니까 본점이 아니고. 본교가 아니라 본교가- 본교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International Student Counselor 뭐 이런 뭐 그런 거를 담당하는 그 부서나 사람들이 이제 본교에는 다 있는데, 그러니까 온타리오의 킹스턴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세인트 로렌스 본교인데, 근데 코누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뭐를 할 때 항상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입장에서 우리가 알아서 다 해야 됐었는데, 독일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게 힘들었나 봐요. 이렇게 막 비자도 신청하고 받고 막 이러는 게 조금 치밀하지가 못해가지고 조금 하더니 그러더니 뭐 안 되겠다고 독일 갈게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그렇게 가고,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저밖에 없었는데 취업에 있어서는 뭐 관계 없었죠. 뭐 국제학생이든 캐네디언이든 여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걸 굳이 신경을 많이 안 쓰니까 일단 비자가 오픈 비자로 나온 거예요? 신청을 해야 되죠. 이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학교 다닐 당시에는 스튜던트 비자로 와서 1년을 공부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오프 캠퍼스 워크 퍼밋을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용접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고 오픈 퍼밋이에요. 오픈 퍼밋? 예. 1년 뒤에? 예. 그래서 이제 딱 학기 끝나고 바로 신청해서, 아니지, 학기가 끝나기 전에 신청을 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한 5년 전 일이라서. 근데 어찌됐든 방학하고 바로 비자를 받아서 이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럼 학교를 다니면서도 2학년 때부터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일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거는 물론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일하는 사람이 고용주랑 친해가지고 친분이 있어서 뭐 하루에 파트타임으로 몇 시간씩 일을 하게 해주면은 몰라도 풀타임으로는 뭐 불가능하고요. 왜냐면 학업이 있으니까 학교를 나가야 되니까.
좀 힘들죠, 사실. 근데 이게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녔었던 학교는 그 작은 도시에 있는 데였어서 그 샵 자체도 그렇게 막 바쁘지도 않았고 샵도 많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럼 토론토에 본교가 있는 거예요? 킹스턴 킹스턴? 그건 큰 학교예요? 거기가 이제 킹스턴이 본교고 그 브록빌 거기에 하나 있고 코누어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같은 학교가? 예 같은 학교. 아.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그 무슨 고려대가 뭐 수원에 있는 수원 캠퍼스라든지 그런 거죠. 예, 뭐 예를 들자면 예예예.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코널이라는 지역은 이렇게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 있었을 때는 좀 어땠는지. 인구는 모르겠고요. 동네 작아요. 거기 뭐요? 그 오차와랑 몬트리올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1시간 반, 1시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동네 작고 뭐 그냥 작은 동네 뭐 없어요. 거기는 뭐 없고 그럼 그때 학생으로 일할 때는 시급을 어느 정도 받았죠? 그때 프레셔 베슬 숍에서 어프렌티스로 직책으로 했는데 14.5불인가 하여튼 최저임금이 얼마였는데? 그때 당시. 11불인가 10불인가 그러지 않았나요?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정도? 그 이제 어프렌티스로 한 14불, 15불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졸업하고 나서는 거기에서 얼마 정도 받을 수가 있었죠? 그거는 이제 졸업하고 이제 학교 다닌 기간을 저기 뭐라 해야 되나 거시기를 해서 학교 어프렌티스 그 세컨드 이어로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16점 얼마인가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좀 짠 거. 그 프레셔 베슬이라고 했는데 그쪽 그 회사의 저니맨들은 그때 당시에 얼마 정도 받았? 저니맨 한 30불 정도 받았을 거예요. 31불, 30불. 온타리오가 저기 그 용접사들 시급이 낮아서 그 알버타보다 한 30불, 31불 그렇게 받았던 것 같네요. 그 학교 다니면서 생활비는 얼마 정도 들었어요? 그 일단 제가 살던 데 저기 뭐요 한 달에 450불씩 내고 반값. 이게 반값으로 싸게 산 거예요. 그쵸. 그 400 학생들 이렇게 많이 있는 집이에요. 이게 그 이제. 근데 보통 450이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베이스멘트 전체를 그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450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운이 좀 좋았던 거죠, 제가. 저렴했던 거고. 시세보다 좀 저렴했다. 그렇죠. 뭐 식비나 이런 건 기억도 안 나요. 뭐 그때 당시 뭐 그냥 뭐 어떻게 썼나 기억도 안 나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호주에서 돈을 모았어요. 이민을 하려고. 이제 이 친구도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은 시기에 있었고 이제 같은 시기에 만나서 이제 이민을 생각을 하면서 돈을 모았던 친구였는데 그때 제가 2년이 끝나고 나서 모아온 돈이 약 한 4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친구도 그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그럼 이제 그 비용이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 뭐 학비로 한 2,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거고 대략적으로. 그리고 이제 남은 돈들은 뭐 준비를 하는데도 돈이 좀 들어갔을 테고 뭐 비행기 값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일을 할 때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뭐 그때까지 뭐 생활비도 충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제 얘기하면서 안 한 얘기도 있는데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가 처음에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전에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었는데 그 이야기도 조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 영어를
일단 뭐 나름대로 영어도 좀 괜찮았는데 그 스피킹이 괜찮았죠. 스피킹도 스피킹. 괜찮았고 리딩도 뭐 그렇게 딸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호주에서 2년 동안 있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전공 공부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를 처음에 이제 그 어휘가 많이 부족해서 공부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독해는 어땠어요? 독해 엄청 힘들었죠. 어휘가 없으니까 왜냐면 저 뭔 말이요 저기 책을 읽는데 뭔 단어가 이것저것 막 나오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거 사전으로 다 찾아야 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오래 걸렸고 또 다른 게 전문 용어다 보니까 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으로 찾았을 때 나오는 뜻이 여기서 쓰이는 뜻이랑 전혀 다른 뜻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막 교수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제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랬죠. 엄청 힘들었어요, 처음에 공부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하여튼 뭐 힘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얘기하려다가 뭐 생각이 그냥 생각이 안 났다고 합니다. 예. 한국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을 나왔어요. 좀 이제 뭐 취업도 그렇고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이제 이 친구랑 둘을 이제 비교를 하면 독해나 이렇게 문법이나 뭐 이런 쪽은 아마 제가 조금 더 낫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이제 물론 그것도 까봐야지 알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사교성이 좀 좋은 편이에요. 이제 저는 그렇게 사교성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리스닝이나 스피킹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외국 친구들이랑 좀 잘 어울리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안 되는 영어로 시작을 하죠. 안 되는 영어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스피킹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점이 느는데 이제 이 친구한테는 스피킹이랑 리스닝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고 이 이전의 경험들이 그리고 이제 근데 아무래도 독해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독해 한국에서 공부를 이렇게 엄청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하다 간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러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책을 3번씩 봤어요, 하루에. 이제 수업 다 듣고 그리고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책 다시 보고 또 보고 한 3번씩 이렇게 봤고 이 친구도 그렇게 공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 이제 그래야 이제 캐나다 애들을 좀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좀 나았나? 저는 1등만 했다니까요. 예, 1등 했다고 했습니다. 합니다. 예. 공부 우수했다고 해요. 굉장히 열심히 해서 1등만 했습니다. 장학금 받았나요? 여기는 저 장학금이 공부 잘한다고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용접이라 그런가? 그게 아니 장학금 자체가 그때 당시 저도 이제 조금 저기 말해야 되나 화가 났었는데 한국에서는 성적 좋으면 장학금 이렇게 주니까 뭐 학교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장학금을 자기가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 학교 웹사이트에 이제 장학금 관련된 그 페이지를 들어가면 거기에 장학금 리스트가 쭉 있어요. 뭐 어떤 해당 사항이 이제 자기가 거기 그 많은 장학금 리스트 중에 본인이 해당이 되는 거를 이제 자기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승낙이 되면은 장학금을 받는데 그 해당 사항이 전공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자기 그 어떤 배경이나 하여튼 이게 제가 예, 지금 당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공부 잘한다고 돈 못 받아요. 아니, 공부 근데 잘하는 거랑 상관없더라고. 그거 신청하면 예. 그리고 이제 저도 학교 수업을 들었고 이제 저도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제 성적이 탑이 아니라서 지원을 안 했는데 무슨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데가 이만큼이 있어요. 맞아요. 그 이제 이만큼이 있고 뭐 회사별로 주고 뭐 어떤 단체에서 주고 뭐 주정부에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나눠지게 이렇게 저- 주는데 그 가장 큰 제약이었던 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운이 좋으면은 받을 수도 있으니까 다들 신청을 해봐라 뭐 이렇게 그 인스트럭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안 했는데 저는 기억하는 게 국제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라서 안 할 되나?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아, 거기에 이제 해당 사항에 뭐 permanent residence나 뭐 citizen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해당이 안 돼서 그 2년 동안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학비랑 생활비랑 그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얘기하려고 하다가 끊어진 건데 이제 한 모아놓은 돈 4천만 원을 다 쓴 거예요? 다 썼죠. 예, 다 쓰고 더 부족해가지고 더 끌어왔나요?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일을 하면서 어떻게 때웠나요? 좀 많이 버거웠나요? 어땠나요? 예산적으로. 2학년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그 튜터 일도 좀 하고 튜터는 어떤 튜터를 어디에서 어떤 튜터? 학교에서 그 이제 그 블루프린트 리딩이랑 그 트레이드 매스 이거를 그 수학이랑 그 도면 읽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성적이 우수했었으니까 그 이제 다른 학우들인가? 후배들인가? 뭐 여기는 후배 개념이 없으니까 1학년 애들 이제 저 2학년 예, 때 그 2학년 때 1학년 친구들 중에 뭐 도면 보는 법이나 뭐 수학에 관해서 과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제 그 성적이 좀 잘 나와가지고 가능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 네. 추천 받아가지고 그때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캐시잡으로 저기 뭐야 주방에서 접시 닦고 그렇게 캐시잡이 좀 있나요? 맞나요? 아니면 한국 분들이 좀 아니 있나요? 거기는 제가 살던 데는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했었던 데는 이제 일단 뭐 그 동네 자체가 이런 뭐 백인들이 대부분이었어서 하여튼 뭐 주방에서 그때 10불이었을 거 10불이었던 것 같아요. 10불 받으면서 주방에서 이제 접시 닦고 공부하면서 같이 한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공부하면서 같이. 2학년 때? 근데 2학년 때는 공부에 있어서는 1학년 때 완전 거시기를 해놓으니까 엄청 그때 빡세게 빡세게 해놓으니까 해놓으니까 2학년 때부터는 다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응용이 된 거긴 한데 근데 미리 다 공부를 했었던 거라서 그 다시 공부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는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워낙에 또 빡세게 해버리니까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계속 비슷한 거 갖다 쓰니까 한국에서 용접을 안 했는데 그 실기를 따라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학년쯤 되니까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가지고 이제 뭐 스틱이랑 미그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미 했던 거라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한 3학년쯤 돼가지고 티그 하고 그러니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용접을 실기, 학교 가기 실기.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저기 뭐야 뭐 학교 저기 다닐 때도 그 실습 시간 때 엄청 열심히 하고 그랬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용접을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고 말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 딱 취직하고 성적은 잘 나왔다면서요? 아유 근데 또 용접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기 뭐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라서
시간이 처음에 좀 걸리죠.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제 생각할 때 뭐 지금도 배우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자신감이 붙은 거는 한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딱 졸업하고 나서 용접기 잡고 용접할 때는 조금 그때는 감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옆에서 그 저기 뭐야 트레이너가 이렇게 포맨이 좀 이렇게 세팅도 이렇게 만져주고 피드백도 많이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잘 모르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감 잡고 해서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용접? 메탈코 같은 경우에 그 지금 얘기하는 용접은 CO2 용접입니다. 그 미그 용접 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졸업하고 나서 미그 용접 했다는 얘기죠? 그 미그 그 처음에 이제 그 프레셔 베슬 샵에서 미그 하고요. 솔리드 와이어 쓰고 그 다음에 다음 회사에서는 이제 스트럭처럴이었는데 거기서 메탈코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좋은 사람